예, 경남 김해시갑 출신의 민홍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우 장관님,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현황이나 피해자 구제에 관해서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뭐 송구스럽지만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여러 차례 그러니까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께서 2만원, 현재 접수 건수로 보면 2만 5천여 건이 넘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18,000여 건이 넘는 이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각 지역별로 주 장관께서 피해 현황이 어떻고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진심 어린 이런 어떤 마음을 갖기 위해서 피해자들하고 간담회 한 번 안 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 일을 사과해야 될 일 아닙니까? 네, 의원님 실책을 네? 제가 달리 받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한 번 안 하면서 5월 29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이 특별법 거부권 건의하셨죠? 네.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거부권을 건의한 것은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이거나 법리적인 논리가 여러 가지 저는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그 중심을 뒀던 이유는 제가 이제 법안을 집행을 해야 되는 행정부 아니 그러니까요. 책임자라서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수많은 피해자들, 특히 청년과 젊은층 3억 이하의 보증금 평균 아닙니까? 서민들이에요. 전 재산을 지금 날리고 있는 이 국민들, 피해자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느냐? 각자 도생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보고한 이 내용 자체도 보면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얼마나 구제해주고 있느냐. 이게 의문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한준 LH 사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매수 주택만 하더라도 요청건 850건에 5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피해자들께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네. 날린 보증금을 전액을 돌려받고 싶은 정말 다음은 얼마라도 직접 돌려받고 싶은 피해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에서 안전하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그런 피해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세세한 분리를 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입법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히 공공 경매된 주택에 대해서 LH나 공공임대사업자 국가기관이 매입을 해서 임대차익, 경매차익을 보증금에 전입을 해서 도와주겠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들께서도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주택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 하면은 또 뭡니까? 보증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대출로 알선해주고 말이죠. 그러면은 보증금을 날리고 또 빚을 지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같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바로 그 주택에서 퇴거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낙찰 차액을 바로 다 돌려드리는 내용도 저희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집을 또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보증금 지원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경매로 인해서 LH나 공공임대사업 국가기관이 그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 LH 자산으로 남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LH 입장에서는 자산을 획득하면서 손해는 없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그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하나의 거부 이유로 국가 예산이 직접 지원하게 되면 1조 원 이상의 기금 손실이 예상된다. 그 기금을 이용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어떤 때문에 측면에서 1조 원의 손실이 나올 1조 원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그 숫자를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피해액에 대한 산출은 지금 여러 가지로 가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확정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 주택이 한 2만 호 가까이 지금 접근하고 있고 예상되는 피해액을 어림셈을 하면 뭐 크게 따지면 그 정도 숫자가 넘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정확한 숫자를 아마 제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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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을 씻어주고
예. 그냥 민흥수 의원님 뜻을 충분히 제가 납득을 하고 아까 지적하신 아직까지 직접 그 피해자들 못 만나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제가 그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지금 현재 피해자 확정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요. 한 100일 이상이 걸리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우리 김해 지역 같은 경우도 아까 다가구 주택 피해자 한 200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신고를 하면 빨리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기관이 개시를 한 시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원센터에 신고한 시점에 일단은 피해자로 의제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번 개정안에 좀 넣어줘야 되겠다.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가 되면은 은행권이라든지 여러 서류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직권으로 좀 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최우선 면제권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제8조가 너무 현실과 안 맞다. 이게 과연 조금이라도 좀 비율이 높거나 이러면 조금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알고 계시죠?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6,500만 원 앤드 5,500만 원. 있습니다. 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평균 전세 임대차가 4억 2천이에요. 이래가지고 이게 피해가 이게 부재되겠습니까? 11차에 거쳐서 이제 조금씩 금액이 상향되긴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실에 안 맞다. 이것을 좀 번복을 해서 심층적으로 구조하고 상의해서 좀 제도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피해 보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극 검토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